40대가 넘으면 네, 확실히 조금 훅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건강해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뭐 영양이라든지 건강, 운동 요런 내용들을 제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내용, 이 복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주옥 같은 책을 찾았어요. 그 책은 굿 에너지입니다. 이 굿 에너지의 저자는요, 케이시 민스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의사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조금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점점 아파지고 점점 뚱뚱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을 앓는 걸 보면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과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기능학 의학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름 공부해오고 실천해오는 방법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책을 저만 읽기는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15분을 추첨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분들을 추첨해서 이제 책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40대 이상이시라면 가장 먼저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내 자신,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나도 너무 건강하고 미래의 나도 너무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당신의 몸에 답이 있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아니면 내 몸에서의 신진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유행한다고 뭘 드실 거가 아니라, 누가 좋다고 딴 사람들 몸에 잘 맞았다고 그걸 드실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추천하는 6가지 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복 인슐린 측정과 인슐린 저항성 지표고요. 두 번째는 고감도 C 반응 단백질 검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화 혈색소 검사, 네 번째는 요산 검사, 그리고 5번째는 간 효소 검사, 그리고 6번째는 비타민 D 검사입니다. 이 6가지 검사를 하시면요, 내 몸의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 인슐린 측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혈당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의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호르몬 생성이라든지 뭐 효소 생성, 그리고 뭐 근육 생성, 이런 것들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건강 관리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드디어 기능의학 검사를 했습니다. 이 안에를 보면은 저 몸에 적혈구가 잘 있는지, 백혈구는 뭐 건강한지, 간 기능은 잘 하고 있는지, 신장도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복 혈당은 어떤지, 그리고 내 몸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몸에 중요한 영양소들 있죠.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등등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검사를 제가 했습니다. 이 검사를 했더니 제 몸에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부족했고요, 철분도 부족했고, 또 구리도 부족했고, 또 뭐가 부족했나요? 아연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한 이후부터 지금 요
영양제들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몸을 스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알기 위해서요, 기능의학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한 다음에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요 검사들은 꼭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해보셔서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아시는 게 건강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게 먹는 거고,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 몸의 연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도 연료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우리 몸도 연료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기다가 자동차처럼 다 세팅되어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딱 생겨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행히 새로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연료,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뭘 먹느냐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근데 뭐 이 음식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제가 그 자연요법 상담소로서 음식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공식품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최소 가공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이 있고, 그리고 초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까지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그리고 뭐 조리를 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 함은 그 자연식품의 모습을, 그 온전한 모습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써서 뭐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뭐 이거의 예로는 뭐 라면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뭐 라면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 가보면 뭐 설렁탕, 뭐 잡채, 뭐 만두, 뭐 피자, 정말 그 냉동 코너 쪽에 가면 정말 많은 식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초가공식품을 자주 드신다, 외식을 자주 한다 하시면, 그리고 배달 음식 많이 드신다 하시면 요것부터 줄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야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과일은 간간히 하루에 뭐 한 번, 2번 정도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하시고, 뭐 지방은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좋은 지방, 뭐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유 이런 거로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양을 줄이시면 여러분들 이 정도로 충분하게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의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니까요.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잘 챙겨 드시고,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햇빛으로 만들어진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많이 보시나요? 정말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일하고 뭐 생활하고 뭐 먹고 이 스마트폰 하다 보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햇빛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햇빛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라토닌의 생성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낮 동안 햇빛을 많이 봐서 세라토닌이 많아져야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 있죠? 이것도 많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일단 밖으로 나가면 햇빛을 봐서 좋아서 비타민 D가 생기고 세라토닌이 많이 생겨서 좋고, 또 밖에 나가면 우리가 걷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오염이 좀 많지 않다면 신선한 공기를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적당한 햇빛은 우리 피부에 좋아요, 여러분. 물론 이 자외선 때문에 이 얼굴에 김이 생기고 주근깨 생기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햇빛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고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생기는 거지, 어느 정도의 햇빛은 이런 현상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금 4월이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한 9월, 10월까지 햇빛의 양이 많을 때입니다. 이럴 때 나가서 햇빛을 충분히 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겨서 이게 축적이 되고요. 이제 뭐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햇빛이 약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또 그만큼 비타민 D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햇빛이 많을 때 많이 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시간 있으시면 잠깐 나가셔서 산책하시거나, 산책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5분만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받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러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또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고, 또 비타민 D가 몸에 많아서 여러분들 몸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네, 네 번째는요, 저항성 운동 병행하기입니다. 저항성 운동이라 함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얘기를 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걷기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라 함은 사실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생활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40대 이상이 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근육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 손실은요,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 섭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저항성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서의 근육이 점점 손실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이 손실된다는 거의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이 근육이 적게 되면요, 그만큼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요,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가는 곳이 뭐 뇌에도 가고, 그리고 근육에도 가고, 지방층에도 가고, 간에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근육이 많으면 그만큼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많이 가서 지방층으로 가는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골대시는 분들 계시죠. 뭐 하나 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뭐 하나 들기도 힘들고, 이렇게 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축축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40 넘으시면요, 우리 이 얼굴도 처지는 거 느끼시죠? 왜냐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을 잃어서 점점 밑으로 처지는데 근육까지 없으면 여러분 더 처집니다. 그래서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근육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지키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정말 꼭 이 저항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전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체 위주로만 하고, 세 번째는 하체 위주로만 합니다. 그리고 저의 몸의 근육량은 25에서 26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에 저는 만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마른 비만 여성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렇게 인바디 검사 같은 거 하면은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생활하시는 것도 힘들고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이 저항성 운동도 꼭꼭 챙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5번째, 마지막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잠을 재우지 마라입니다. 네, 잠을 잘 못 자면요,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인슐린 분비나 그 인슐린이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조금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이 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수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잠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지만 우리 같이 성장이 끝난 사람들에게 성장 호르몬이란 재생 호르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한다면, 그리고 특히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그리고 근육, 뭐 피부세포 등등이 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도 좋고 그리고 빨리 노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수면을 잘해야 여러분 우리 인지 기능,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뇌 디톡스가요, 우리가 수면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아니면 자는 도중에 계속 깬다면 이 뇌 디톡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뇌 건강도 안 좋아지고 후에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치매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챙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제 건강 관리를 할 때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 숙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들이 일단 침대로 가기 전에 한 1시간 전에는 이 핸드폰을 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을 하지 않을 때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침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자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 그때 사이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좀 통풍을 시켜줘서 그 방의 온도를 낮춰주고요. 그리고 제가 자는 방은 깜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할 수 있고 잠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저희 방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숙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직전까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시면서까지도 그걸 옆에 두고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자다 말고도 보시는 그러신 분들도 분명 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정말 잠의 그 질도 낮추게 되고 그리고 이 블루라이트도 우리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를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주무실 때 멀리 하시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최대한 어둡게 조용하게, 그리고 그 잘 때의 온도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잠을 지키기 위해서 꼭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 잠 잘 주무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몸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강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보통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요, 4주 프로그램 해서 첫 번째 주부터 4주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팁과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 한 2, 3개월 내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몸이 예뻐지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4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